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APR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네. 네, 한 40% 정도 되고요.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어저께 오늘 갑자기 실이 그렇게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제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거 몇 분 나누어 갔는데 평균이 한 37만 4천 원 정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APR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 종목은 두 분 다 중립을 두셨어요. 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밀린 건지 비중도 꽤 크신데 어떻게 좀 네네.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메이저들이 지금 차익을 좀 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이저 쪽에 물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오늘 좀 크게 밀린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밀리는 물량을 반대로 개인들과 또 금융투자에 좀 물량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네. 일단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 지금 연속 한 5일 넘게 계속 좀 순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반등은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좀 매수 심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최근에도 주주환원 책을 또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APL이 어떻게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벌써 세 번째 주주환원 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들이 재무 구조 부분들이 있어서도 그렇고 매출액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책을 계속 긍정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APR이 상장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바닥을 잡고는 생각보다 좀 크게 오른 상황이잖아요. 크게 오른 만큼 일부 지금 바닥에서 들어왔던 이 메이저들의 물량이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저는 APR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61선까지 강하게 오늘 좀 밀렸던 부분들이고 61선까지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장중에는 좀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만이 일단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평단가가 좀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오늘 밀렸던 부분대에 지금 평단가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 37만 원대면은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도 좀 큰 상황이다 보니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해가지고 평단을 낮춘다기보다는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만약에 못하겠다. 네. 나는 좀 APR을 앞으로 좀 중장기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겠다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비중을 더 이상 진입을 좀 크게 잡기보다는 네. 40% 비중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신 다음에 만약 내일 장중에 반등이 안 나고 또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저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40% 비중 중에서 한 20%를 줄이시던지 아니면 10% 정도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가지고 일부 그 비중을 축소했던 시드금을 추후에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단을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시켜가지고 장중에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 국면에서 비중을 조금 반절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아니면 또 남은 반절은 조금 더 홀딩을 이어나갔다가 수익 실현하든 좀 이런 투자 전략이 좀 현 시점에서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내일 장중 반등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장중 반등 이후에 저가가 지금 61선 기준으로 잡혔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한 40만 원대까지는 한 차례 매물 테스트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PR 지금 비중이 또 워낙 크셔가지고 절반 정도는 반등 시 매도 전략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FA 반도체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900원에 20%예요. 좀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됐습니다. 네, 어제 오늘 좀 크게 하락해서 걱정 많이 예, 되실 예. 것 같아요. 예, 네, 두 분과 그렇습니다.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감사합니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엔 부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긍정 의견이 섞인 중립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으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뭐 추가 하락 더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을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매수 타이밍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에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았었던 기업이 바로 SFA 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다,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뉴스를 좀 접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약 6,900원대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안 하셨다면 저는 그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만약에 2분기에 다시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올 만한 어떤 이유가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참 SFA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거닐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한때는 힘들었었고 SK 하이닉스도 한때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SFA 반도체 같은 경우 보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의 어두운 터널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에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반도체 장비 테스터 기업들도 그래도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엉망진창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가지고 계시되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5,5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만약 수급 현황을 봤었을 때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의 매수세가 잡힌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비중을 한 번 더 늘려서 평단을 6,000원 초반대로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가격적으로 5,500원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5,500원대에 수급 현황을 봤는데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 매수를 한다면 시청자분이 그들과 함께 따라 사는 것이 저는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6,200원 정도 이제 평균 단가가 맞춰질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가격대라면 매수가 기준으로 큰 수익은 보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약수익권에서는 한번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복잡하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5,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수급 현황 보시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단가 기준으로 너무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5에서 한 10% 정도 수익권에 도달하시면 그때는 매도를 하신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최진욱 본부장님은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사실 뭐 실적이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건 당연한데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부정 들어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이미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앞으로의 뭐 성장 모멘텀이 더 부여가 되는 여부도 이제 살펴봐야겠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좀 투심이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추세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서도 결국엔 SFA 반도체가 저평가라는 외력도가 지금은 부각이 되는 시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좀 부정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나마 좀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들 자체는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뭐 월봉상에서도 이미 뭐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고요. 뭐 주봉에서도 여전히 지금 데드크로스가 중장기평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 이 스탠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미 앞전에 중장기평을 일봉상에서 전부 다 이탈한 상황에서 여기서 더 밀린다 하게 되면은 한 4,600원대를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매물을 한번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일부 이제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어낼 부분도 털어내고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서 재차 좀 바닥에서 또다시 뭐 물량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매를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한 4,600원대에 도달을 해주고 지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4,600원까지 빠진다고요? 네, 좀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대응하실 때 좀 네, 참고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점이 궁금했어요. 아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SFA 알았습니다. 반도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ABA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에 10%.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걸 뭐 유성증자도 있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기를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 중일 때 더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바로 긍정을 들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사실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로 어저께 짚어봤었는데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도 나오고 오늘 IR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긍정 의견 주셨는데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기업이 IR을 했다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 물 들어올 때 확실하게 노를 젓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가격 기준으로 뭐 저는 충분히 굉장히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ADC 항체 기술에 대해서 뭐 리가켄 바이오보다 ABL 바이오가 지금은 더 못 올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열려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5,000원 그 이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26,000원대인데 저는 역사적인 신고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지금 발판을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더 사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비중이 조금 적은 게 참 이런 것 같아요. 예. 적게 사면 빨리 올라가고 맞아요. 많이 매수를 하면 처지는 게 참 주식인 것 같은데,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도 지금 조달받은 굉장히 좋은 뉴스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완성도가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요. 저는 가지고 계시면서 32,000원 혹은 35,000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5371님이십니다. 큐렉소를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2만 원,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그래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오늘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3분기 중에 FDA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또 이제 의료 로봇 쪽에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영업을 못하는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오는 기업이고, 일단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없고 유보율이 굉장히 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대비해서는 자본금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 쪽이 인허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도 이미 일전에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흥행을 했던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병원들도 많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영업적인 부분들을 해외 쪽에 발판을 두고 수출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의 급등세가 일단 들어와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수급 자체가 저는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대금들이 터지지 않고 계속 좀 밀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이후가 한 작년 12월 때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밀렸을 때 당시 보게 되면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이면서 밀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뭐 1년 한 6개월, 7개월 만에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진 부분들이 오늘 들어와 줬는데, 이렇게 좀 대금들이 크게 터졌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바닥에 잡혔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좀 최저가 잡았던 한 9,420원, 여기가 일단은 큐렉스의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10,000원대는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오늘 좀 들어와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부분이 신규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 지금 시청자분이 한 15%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그대로 좀 추세를 유지를 시키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큐렉소 같은 경우 저는 2만 원대까지는 단기간은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올라가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긴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내가 좀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 종목을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일부 지금 비중 15% 비중에서 만약에 지금 저가가 확실하게 잡혔다는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추가 매수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비중을 추가를 해서 가지고 가겠다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내일 시가 라인 이탈 안 한다 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럼 일단 평단은 확실하게 좀 크게 조정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평단이 확실하게 조정이 되게 되면은 지금 추세가 잡힌 부분에서는 저점을 계속 좀 높여나갈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여기서 내가 좀 개별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도 굉장히 좀 이상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렉소 일단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릴게요. 4697님이신데 제일 일렉트릭을 1,600원에 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난달에 급등할 때쯤 매수하신 건지 지금 그러니까요. 2%좀 많이 내려왔어요. 네,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러면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전선주잖아요. 오늘 4%대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음.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전선주들 혹은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굉장히 이제 성장한 실적 그리고 또 그 성장한 실적의 배경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재룡전기도 그렇고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 대원, 가온전선, LS 이쪽도 마찬가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주가의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대입했을 때 과연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났는가? 해외 매출 비중은 거의 뭐 플랫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은 성장을 했는가? 제가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띄워놨는데 오히려 2021년도보다 2023년도 매출액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매출액이 그런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어떤 분기를 보여주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적으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반등 그 흐름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실적주 위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 전선주를 보신다면 여전히 대원전선이라든지 대한가온전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HD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의 조정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맞다. 만약에 이제 비중이 많았다라고 하면 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복잡하게 대응하는 뭐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예. 비중이 전체 계좌의 5%라면 깔끔하게 덜어내시고 저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실적주나 아니면 전선주 내에서 대장주로 교체 매매하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01-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우스요. 네, 제우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500원에 20%. 오, 25,500원이요. 시청자님 꽤 들고 계셨네요. 네, 네. 3, 4개월 됐어요. 3, 4개월 되셨고요.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제우스가 뭐, 2분기 실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주가가 너무 어디 아주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왜 이런지,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지. 네, 예. 반도체주들의 공통적인 이런 리스크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제우스는 두 분 다 긍정을 오. 그래도 주셨어요. 네. 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뭐 삼성향 종목으로 좀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좀 못 가는 걸까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요?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앞전에 이미 23,700원의 신고가 달성하고 지금 빠지는 예.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도 더블탑 만들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이 좋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제우스의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는 그 전부터 선반영을 해서 좀 올렸던 부분들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 지금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투자한 그 기점부터 빠지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앞쪽에 이미 시세가 전부 다 분출이 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시세가 이미 좀 분출이 되고 어느 정도 또 이제 하단에서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고 또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일단은 저는 매수 타점인데 이미 지금 3개월 전부터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재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 앞으로 제우스가 벌어들일 수 있는 뭐 영업 이익률만 놓고 봐도요. 계속 분기별로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지금 뭐 9%, 12%, 13%대까지도 증가를 해주고 있고 부채도 거의 없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네. 지금 이제 그만큼 자본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최근에 사업을 계속해서 다각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로봇 쪽에 대한 신사업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HBM 쪽에 대한 설비 투자 확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로봇 쪽에 대한 신사업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향후에 시간적으로 두고 보면은 제우스도 분명히 성장성을 확실하게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다만 지금 주가는 박스권에서 그냥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하단 라인이 한 15,000원대, 이 부분의 상단 라인 같은 경우 19,000원, 이 안에서 그냥 계속 박스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우스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은 한 15,000원대 이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000원과 상단에 한 19,800원대의 이 사이 내에서 계속 주가가 횡보 흐름대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박스 하단을 이탈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미 지금 매수 단가가 한 2만 원대이다 보니까 손절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분명히 시세는 분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제우스가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뭐 업황이나 모멘텀 부분들 뭐 반전 시그널 확실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제우스는 분명히 갈 거다. 뭐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손절 안 해도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 보니 이 두 가지를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 하게 되면 손절이 맞고요. 반대로 나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보고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15,800원, 700원대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하고 여기를 만약에 지켜주게 되면은 다시 박스 상단을 치러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15,800원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똑같은 동일 비중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평단은 2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박스 안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박스 상단을 치러 가는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비중을 다시 축소를 하는 거죠. 추가 매수한 비중만큼 축소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박스 상단 돌파하게 되면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면 되고 다시 박스 상단 돌파 못하고 밑으로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박스 하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좀 박스권 매매를 좀 일단은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박스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움직임이 나와줘야만이 시세가 방향성이 한번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단가 낮추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뭔가 박스권을 벗어나야 뭔가 좀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제우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 머티리얼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4,000원에 10%인데요. 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어제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그저께 월요일 날. 그저께요. 참 왜 내가 사면 이렇게 떨어지고.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등적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하락은 그냥 잠깐의 가격 조정인 건지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본부장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냥 가져갈까요? 오늘 한미반도체도 쉬었습니다, 네. 시청자분. 그러니까 뭐 하나 머티리얼즈만 나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로 좀 옮겨가서 참 힘을 내야 할 때 좀 못 냈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너무 단기적으로 안 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6만 원 초반대까지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오면 비중을 조금 더 사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들고 가시면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디램. 이 디램이라고 하는 제품의 가격이 작년보다 한 10에서 15%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리고 혹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새롭게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남 머티리얼즈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소재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 잘 가니까 SK하이닉스 주가 잘 가니까 하남 머티리얼즈도 따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뭐 오늘 샀으니까 내일 샀으니까 당장 다음 주에 올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저는 월봉상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인 한 7만 원 그 이상, 그러니까 7만 5천 원대 혹은 8만 원 가깝게 저는 끌고 가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수 가격이 조금 아쉽죠. 미리 샀더라면.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종목 선택은 저는 굉장히 잘 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 긍정 드렸으니까요. 하나머티리얼즈 꼭 수익 나오고 보시고 나오시길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이렌텍인데요. 네네. 1,500원에 15%요. 아, 오늘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꽤 오래됐어요. 몇 달 됐어요. 아, 몇 달 되셨고요. 오늘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왔네요, 시청자님. 예, 오늘 11,000원에 걸어놨는데 안 팔렸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내일 시장 그리고 뭐 다음 주 시장까지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렌텍도 두 분 다 어. 긍정을 주셨어요. 부부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11,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찔러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일단 이제 11,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매물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11,000원대가 만약에 돌파해주고 종가 마감을 11,000원 이상에서 해준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는 홀딩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11,000원대를 오늘 보니까 살짝 윗꼬리가 찔러주긴 했는데 좀 11,000원대까지는 못 갔네요. 일단 11,000원대까지는 일단은 못 가긴 했지만 저는 11,000원까지는 일단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지금 7월 10일인가가 좀 갤럭시 언팩 행사가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출시하고 나서 판매량도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 또 지금 시점에서 언팩 행사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엔 이제 모멘텀, 이제 단기적인 재료가 좀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단기적인 재료가 좀 붙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이렌텍 자체가 삼성전자랑 삼성 SDI 쪽에서 매출이 거의 한 60% 이상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팩 행사 부분들이 일단 기대감에 이렌텍이 좀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LG전자 측에서도 가정용 ESS, 이 배터리팩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외형 성장은 일단 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고가 기준부터 지금 채널의 지금 상단, 하락 채널의 상단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돌파를 해줬는데 이것도 대금을 실으면서 돌파를 해줬거든요. 대금을 실으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바닥을 잡고 나서 지금 이렌텍의 추세가 일단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1,000원대를 일단은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11,000원대가 좀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좀 고비가 11,500원에서 한 14,200원대 이 레인지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비중 같은 경우는 11,500원을 돌파해주면서 이렌텍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14,000원대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볼 것 같고, 만약에 11,000원에서 다시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오래 좀 몇 달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수익을 일단 어느 정도라도 보고 나와서 다시 뭐 이렌텍을 하단에서 잡든지 좀 그러한 투자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11,000원을 좀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수익권 좀 전략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이렌텍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원에 100%예요. 어머나, 너무 부러운 수익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 잘 들어가셨네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매도를 얼마에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익절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올 긍정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삼천단제야?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비중 100% 가지신 분이. 와. 일단 제가 만약에 12만 원의 비중 100%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구간에서의 저의 목표는 우선은 1차적으로는 20만 원을 좀 바라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사실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기업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20만 원에 도달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 30% 정도는 좀 매도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18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참 이 말이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20만 원에서 1차적으로 만약 분할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은 뭐 22만 원, 23만 원, 지금 어차피 비만 당뇨, 특히나 이제 경부용 쪽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뭐 물론 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비만 기업, 치료제 관련 기업들에게 가격을 좀 낮추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뭐 물 들어올 때 확실하게 좀 노를 저어야 되기에 저는 삼천단제약 보유하고 계신 물량은 20만 원 혹은 22만 원, 25만 원 이러한 가격대를 좀 설정을 해 두시고 분할 매도를 하되 18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네.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삼천대항제약 비중 100%이지만 수익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